파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째 녹음하던 중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끊겼어요. 앞에 상황에서 주대희만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김일등병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일등병은 왜 그러는지, 주대희가 왜 갑자기 자신의 귀에 총부리를 겨누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대희는 김일등병을 살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 계속, 유일한 수단이죠. 이 김일등병이 탈진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총을 겨누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걷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김일등병은 걷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귀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이 권총 때문에 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총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김일등병을 살리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하면서 이 주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김일등병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그것은 개 짖는 소리겠죠.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럼 김일등병도 이 개 짖는 소리가 희망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 오는 건지 짐작이 안 되었다. 자,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은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총의 위협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뒤에 와닿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그림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 짖는 모양이 눈에 비쳤다. 그 순간, 그 동시에 귀 밑에 와닿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주대희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설은 끝났는데 주대희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았다는 것은 뭔가 주대희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대희의 기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죽었다는 확실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주대희가 죽은 것으로 해석할 때는 주대희의 희생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대희는 결국 죽었지만 누구를?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향을 지시하면서 총을 겨누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주대희가 기절한 것,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오히려 김일등병의 희생을 부각하는 소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죠? 주대희도 살고 김일등병도 살았는데 김일등병이 최선을 다해서 걸었기 때문에 둘 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는 연관학습으로 뭐가 나오냐면 오상원의 유해가 나와요. 그래서 오상원의 유해에는 이 작품 너와 나만의 시간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너머로에 나와 있는 뭡니까? 오상원의 유예. 먼저 유예라는 뜻을 알아보면 유예,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에게 남아있는 하루의 시간, 일일의 시간 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소설은 어떤 상황이냐, 이 주인공이 국군입니다. 국군인데 그러니까 6.25 전쟁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작전에 실패하여서 부하들과 뿔뿔이 흩어진 상황, 그래서 홀로 남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 멀리에서 국군이 그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 적군을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서
전향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그 이데올로기의 전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 갈등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전체는 생사가 결정되는 1시간의 유예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는데, 소설의 내용이 좀 복잡하죠. 역순행적 구성이 계속 펼쳐집니다. 현재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인 1시간의 상황. 그래서 죽음이 유예된 1시간의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때 과거는 포로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던 상황. 그리고 다시 현재의 속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다시 과거로 갈 때는 적과의 교전부터 포로가 되기까지의 상황, 그 다음 다시 현재는 속에 현재 갇혀있는 죽음까지 1시간의 상황이고요. 다시 과거로 갈 때는 신문을 받던 상황, 다시 현재로 와서 움막에 있는 상황, 다시 과거로 가서 포로가 되기 전의 상황, 그 다음 현재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 마지막 현재는 총살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역전적 구성과 동시에 무슨 구성이 있냐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은 사건의 인과관계 없이 자신의 그 심리적 추이에 따라서 서술하는 과정이죠. 우리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은 1학기 그 중간고사 때 소설과 구보시 1일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뭘 서술하기에 용이합니까? 이 주인공의 내면의 심리를 알 수 있게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이 의식의 흐름 기법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나와요. 그러면 1인칭인 의식의 흐름 기법과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혼용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혼용되는 거죠. 이 소설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뭘 설명하기에 용이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유용하죠. 그래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이 나타나는 것도 이 소설만의 특징이에요. 게다가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은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는 장면 플러스 상상하는 장면까지 포함돼요. 뭘 상상하냐? 자신의 죽은 후에 북한군들은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시험에 나온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성상의 특징이에요.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시점의 혼용,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 요것이 시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것이 너와 나만의 시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줄거리와 함께 구성상의 특징을 봤는데, 일단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먼저 전후 소설, 즉 전쟁, 6.25 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실존주의를 다뤘다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뭐라고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찰할 때는 극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너와 나만의 시간은 낙오된 사람들의 이야기, 유해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사형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극한 상황 둘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실존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는 이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유해에서는 이 처형 1시간 전에 계속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죽음의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라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는 이 등장인물의 정신적 가치, 정체성 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 서술자의 시점인데요. 이 너와 나만의 시간은 무슨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초점을 바꾸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면 오상원의 유예는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 주인공 나의 심리를 주로 표현해 줄 때,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상황,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유예에서는 사용했다는 거. 그런데 너와 나만의 시간은 없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을 볼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를 보면 되죠.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나로 표현이 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그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 단락이 주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이 나의 심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그로 표현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이거 지금 뭐죠? 신문 나오니까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네요. 모든 것은 결정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말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네요. 그 공통점은 간결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도 간결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긴장감을 부각시켰고 또 사건의 빠른 진행을 부각시켰는데 여기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보다는 두 작품 모두 긴장감을 고조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아무 생각도 없다. 자,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를 보여주니까 어떤 시점이겠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곤 격려를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나라는 주인공은 안에서 주변의 상황을 여기는 이제 관찰하는 거고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느낌을 적는 거고 요 부분은 신문이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거.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사닥 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상상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난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에 차고 타신가? 확실히 구두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에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군이 이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뭐 하려고요? 처형하려는 그 상황이네요. 그는 여기서 그라고 했으니까 상황 설명해주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는 부분.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어 떨어졌다. 이제 사실적인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썼을 거예요. 눈에 한박 쌓인 흰 뚝길이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거냐. 여기는 또 이제 이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자, 이 흰눈이 이제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전쟁의 비극성, 비인간성을 더 강조하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흰눈과 대비되는 빨간 피가 대조되면서 이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자,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자, 그러면 똑바로 걸어가시오. 이거는 뭐예요? 그 적군이 한 말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원래는 큰 따옴표로 있어야 되는 말이네요. 그쵸?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주인공 나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전향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전향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는 길이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길이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 길이다. 가러 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이 없을 거여까지 이제 큰 따옴표로 묶을 수 있고 걸음마다 흰눈에 발자국이 뒤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 탄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죠.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이 나만의 국군으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가는 마지막 길을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의 잡음만 같다. 총성의 잡음만 같이 이 사람에게는 하찮게 느껴졌다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제 본인을 지금 계속 정신적인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흰 눈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걷고 있었다. 눈 속에서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아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총을 맞고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국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다짐인 거죠.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그래서 여기 흰 눈과 어두워간다를 대비시켜서 이 비인간적인 그죠? 전쟁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들어갈 테지. 여기는 또 이 등장인물의 상상이죠. 그죠?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비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룻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빨아 피우고 기지개를 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들은 이 사람을 처형하는 거, 죽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이들은 그죠? 사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과 그죠? 비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일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건데. 그래서 비인간적인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죽음의 순간이며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에 눈 위에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 햇볕이 눈 위에 따스에 부서진다. 이제 밝은 표현이니까 이 죽음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죠? 등장인물의 내면을 그죠? 아주 세세하게 들려주고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혼용을 보이고 있다. 역전적 구성이 나타난다. 이 구성이 이 소설에서는 가장 큰 특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너와 나만의 시간과의 공통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차이점도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학습 활동에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6.25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이 등장인물들의 뭐요? 등장인물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 즉 극한의 상황과 마주했을 때 실존,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느낌, 생각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차이점은 너와 나만의 시간은 인간애를 중심으로 오상원의 유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실존 철학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담긴 주인공의 의도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죠? 수용하면서 그 죽음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킴으로써 주체적 실존적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열공하십시오.